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중에 행복한 일터, 따뜻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그리고 모성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가정을 엄마를 먼저 좀 보호해야지 어머니가 잘 계셔야 그리고 가정이 잘 편안해야 회사도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모성보호 부성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죠?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 고용평등법 제2조에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의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기 파란 글씨도 중요하고 여기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해서 뭐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남자들이 상사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자 상사들이 여자 이제 직원들을 희롱을 한다거나 뭐 어깨를 뭐 팔이나 뭐 어깨나 이런 데를 만진다거나 막 이런 식의 성희롱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본인이 느낀다면 그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이 되려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 시간 외에도 성립이 된다 이거죠. 뭐 여러분들 이제 노래방을 회식 끝나고 나서 노래방을 갔는데 상사가 뭐 여자가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 술자리에는 옆에 있는 여자를 앉히고 뭐 술을 따라 달라고 한다거나 뭐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막 어깨를 막 만진다거나 이런 행동들. 그게 물론 직장 관련해서 뭐 바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거절하기가 힘들죠.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거절하기가 힘들죠.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선적 언동,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이게 사실은 그 대기업이라던가 좀 큰 오히려 그런 데 없을 것 같은데 뭐 대기업이라던가 은행 같은 데나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더 이제 뭐 제가 대기업이나 은행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장이 좋은 직장이면 좋은 직장일수록 나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그런 이런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해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뭐 요즘 근간 뭐 정치계에서 특히 뭐 연예계, 정치계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했을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를 한다. 물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 행동이 그 성희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대중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했을 입장이라면 이거는 성희롱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 여부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전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본인이 느끼기에 기분이 나쁘면 사실은 그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을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럼 사실은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1년에 한 번씩 연 1회 이상 교육도 실시하죠. 그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조사를 하고요. 피해 근로자 요청 시에 적절한 조치,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 금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보통 가해자가 보통은 어떤 행위자가 사실은 좀 빨리 이렇게 징계나 조치를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괜히 여직원 그 여직원이 너무 별나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피해 근로자가 아유 이분이 별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해 그런다던가 아니면 이 피해자한테 오히려 불리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아직은 사실 많이 있으시죠. 자,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이거는 더 크죠. 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에 가름하여 교육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데 10인 미만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교육자료 배부하면 되고요. 동성만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방노동관사에서 교육 강사 무료 지원을 합니다. 단 10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사 규정 등의 징계 조치 및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사실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잘 되어 있진 않죠. 자,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성희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을 보면 선녀와 나무꾼 얘기 그냥 옛날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선녀와 나무꾼 보면 어때요? 이 나무꾼이 선녀 옷을 절도하죠. 일단 먼저 훔쳐보죠. 관음, 훔쳐보기, 그 다음에 옷을 절도하죠. 그리고 거짓말하죠. 나 못 봤다고 거짓말하죠. 사기죠. 사기. 그리고 이 여자를 오갈 데 없는 여자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 강간까지 하죠. 이 강간까지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갈 데 없는 여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게 되죠. 이 선녀와 나무꾼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지만 실제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나무꾼이 상당히 많은 죄를 지었네요. 그죠? 자, 그렇게 성희롱의 그러면은 대표적 유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전화, 문자, SNS 등.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거,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한다.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한다. 회식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어떤 분은요, 심지어 야동 있잖아요. 야동을 사무실에서 틀어놓고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주 황당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본인 혼자 있을 때야 집에서 야동을 보시거나 말거나 그거는 상관없는데 사무실에서 야동을 그것도 소리가 나게 틀고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모를 사실은 예쁘다라고 오늘 미스 김 너무 오늘
너무 예쁘네, 뭐 치마를 입으니까 예쁘네, 이런 게 사실은 칭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대편이 불편하다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것 자체에서 예쁘다고 하는 것도 평가죠. 실질적으로는. 그죠? 좋다고 하는 것도 평가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뭐 복숭아 같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엉덩이가 무슨 복숭아 같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신체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회식에서 가끔 옆에 여자가 뭐 술을 따라야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 행동. 그리고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들의 게시 및 제공, 전화, 문자, SNS 등 포함,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개인 뭐 SNS 같은데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문자 같은 거 이런 걸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어떤 회사를 다녔을 때 그 대표가, 감사가 그 자기 친구들 술자리를 하는데 같이 와서 술을 마시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해서 같이 마시자, 나도 젊은 여자를 알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성희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표들이 그 여자 소장님들한테, 동대표 중에 어떤 분은 여 소장한테 개인적으로 뭐 저녁을 같이 먹자던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바람을 쐬고 오자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같이 여러분들 동대표님들끼리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간다거나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가자라고 하는 행동들은 뭐 상대편이 불편하죠. 상대편이 불편한 행동은 성희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성 보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임신 중인 그 여성 근로자가 이제 임신을 하거나 이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임산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입니다. 산후, 아이를 낳은 후 1년 미만의 여성은 일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금지합니다. 사실은 여성을 보호하는 거긴 한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겠죠. 남자랑 똑같이 월급 주는, 물론 여자가 더 조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똑같은 돈을 받고 하는데 여자는 뭐 아기 나서 뭐 임신해서 너 일을 못한다 라고 하면 그 직장에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이거는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남자분들은 집으로 퇴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집으로 다른 출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남자분들 중에선 요즘은 뭐 그래도 그 많이 도와주시지만 보통 그래도 여자가 아이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집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출근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야간 휴일 근로 금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기, 아이를 이제 임신했을 경우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왜 그러냐면 12주 이내는 안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36주 이후에는 아이가 언제라도 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산을 혹시 할까봐 임신 12주 이내에 안정기 이전이나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니까 곧 조산할 수도 있잖아요. 36주 이후에 여성 근로자에게는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을 좀 짧게 근무하도록 해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4조 8항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러분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이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요.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요즘은 뭐 여자만 이 육아휴직을 갖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갖죠.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쌍둥이죠. 120일 휴가를 부여해야 되고요. 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유급. 뭐 쌍둥이뿐이 아니라 새쌍둥이도 있겠죠.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단 대기업은 최종 30일분만 지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그죠? 이렇게 이 정도면 몇 살쯤 될까요? 그 성희롱이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기에 불쾌하면은 사실은 성희롱이지만 이분이 느끼는 분이 예민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상황, 뭐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도 이게 성희롱이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성희롱이라고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거를 사실 접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너무 이제 예민하다. 그거 너무 과대하게 네가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예, 그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동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성 혐오나 여성이 좀 혐오라기보다 여성이 조금 이용당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게 조심하세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그렇게 붐비는 전철에서는 손이라도 닿을까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가슴 이렇게 끼고 딱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다고 하지 않고 딱 이렇게 딱 고정된 상태로 놓으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것 같고요. N번방이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범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이가 있어야 다음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분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고 우리도 되게 고생하는데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은 집으로 다시 출근한다 라는 마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집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셔서 서로 아이를 좀 낳아야지 우리 세계가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서로 협조해서 함께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모성 보호하고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